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네, 3월 19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좋지 않은 일에도 반드시 좋은 일이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이 험하고 힘든 시기에 덕분에 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의 위상이 세계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프랑스나 아랍에미리트 국가 정상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네.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의 의료기 수입도 직접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선진 국가로 네.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자랑은 해도 좋잖아요. 네. 우리 지역의 카이스트에서 뭐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빨아서 교체가 가능한 마스크 필터 개발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 공학과에서 개발한 나노 섬유 필터인데요. 네. 20번 이상 세탁을 해도 성능이 유지가 되고 또 에탄올로 살균 세척하면 한 달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20번에 한 달에 최고네요. 네. 그 빠른 시일 안에 식약처의 안전성 승인을 지금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빨리 통과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산 지역의 우리 기업에서도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거 나오면 마스크 대란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혹 또 수출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쁜 소식으로 출발해봤는데요. 자,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예, 강혜란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언제까지 불까요? 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오늘은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남쪽과 북쪽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전날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점차 서쪽 지역부터 유입되겠는데요. 낮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도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충남 내륙은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천안 13도, 세종 12도, 공주 14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3m 안팎으로 높게 일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바람이 잦아들겠고 이후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대학가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또 직장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요 시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면서 또 여유 시간이 생겼잖아요. 그 시간에 평소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듣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더 훌륭하신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자격증까지 공부하신다고 하네요. 그렇지,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분들도 계시군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교 개학이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과 미술놀이, 뭐 책 읽기 여러 가지들 함께 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휴관 중인 일부 도서관에서 특별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네, 유성구 도서관들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시면 다음날 현관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금산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몰고 가서 수령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또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의 끝은 어디인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요즘에는 집이 학생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집이 학교가 되고 집이 도서관이 되고 또 집이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사진 사연 주제는 여러분들의 알찬 일상생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알차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알탕 얘기가 아니고요. 알찬 하루 보내기로 정해봤습니다. 네, 알찬 하루 보내기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명소 생생한 현장을 찾아다니는 모자를 거꾸로 쓰면 참 예쁜 그러니까요.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평소에는 엄두도 못 냈던 밀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옷장 정리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컴퓨터에 있는 사진 파일 정리 같은 거 하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우와, 하루를 정말 알차게 사용을 하시네요. 영어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지 마요. 아니요. 공부 중이라잖아요. 네, 네네. 공부가 다 되면 한번. 네. 네, 그리고 저도 막상 어디 나갈까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도 이럴 때 나들이 가기 좋은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충남 공주에 다녀왔는데요. 꽃향기 흩날리는 곳에서 꽃으로 만든 별미도 맛보고 공주 10경 중 하나인 생태공원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활짝 피어나는 봄 소식 들으러 공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살랑이는 봄바람 따라 꽃향기로 가득한 이곳. 이 포근한 3월을 반기듯 활짝 핀 꽃들을 만나러 충남 공주시 사곡면을 찾았습니다. 봄이 왔네요. 여러분, 이렇게 절로 콧노래가 나는 날씨인데요. 어디선가 꽃내음이 코끝을 건드리는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불어오는 꽃향기인지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실래요? 건강한 자연을 통해 삶의 행복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사곡면에 있는 꽃농장입니다. 야, 여기 들어오니까 싱그러운 풀 냄새도 나고 그 흙 냄새도 나고 진짜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저기 꽃밭도 있어요. 와, 예쁘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 겨우내 움츠렸던 수백여 종의 식물들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꽃들이 각각의 고유한 색으로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노란 꽃, 보랏 꽃, 너무 예쁘죠? 보니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한데 이게 관상용으로 기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식물들이 기능성이 있으니까 그 우리 몸에 좋은 식물들을 골라가지고 다른 나라, 더운 나라의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거를 그러니까 순화시켜가지고 재배하고 또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농장이에요. 오색 빛깔로 꽃농장을 화려하게 장식한 이 꽃은 바로 봄의 전령사 펜지입니다. 요 예쁜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먹는다고요? 요 펜지 꽃을? 오, 이 꽃이 굉장히 약간 풀맛. 풀맛은 맛이 없는 거지. 아니, 그 싱그럽고 약간 파릇파릇한 채소? 이런 맛? 그렇죠. 식감이 있잖아요. 씹히는 식감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요리해서 김밥을 만든다든지 초밥을 만든다든지 보편적으로 꽃을 만드는 색소가 안토시아닌이라 그러는데 안토시아닌이 그 사람 몸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한 700여 가지 기능성이 있어요. 땅 속의 미생물과 생물들이 함께 살아 숨쉬는 흙.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튀어내는 이 농장에서는 꽃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없는 과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어디요? 꼭대기 저거. 긴 손가락 닮은 게 있죠. 진짜 저거 새끼손가락 아니에요? 손가락 닮아서 핑거라임이라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캐비어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핑거라임은 작고 둥근 과육이 알알이 차 있는 감귤류의 과일인데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와, 톡톡 안 터져요. 캐비어. 톡 터지는데 너무 상큼 새콤한데요? 네, 라임 향이 확 풍기잖아요. 껍질 향이 더 좋아요. 냄새 맡아봐요. 이 껍질 가지고 화장품 많이 만들어요. 핑거라임 치면 핑거라임 이거 진짜 화장품들이 그 굉장히 많이 나와요. 라임, 레몬. 이거 그럼 제가 마저 가져갈게요. 욕심이 많아. 상큼하다. 사장님 어디 올라가세요? 노란 거 입은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깔라만시 나무구나. 라임의 새콤함과 탄저린의 풍미가 더해진 깔라만시입니다. 가장 영양이 풍부하다는 이 초록색 깔라만시. 깔라만시.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신 맛이 어느 정도냐면 얼굴이 한 번에 다 구겨지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 맛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비타민 C가 많다는 얘기예요. 와, 더 먹어보기도 해도 되나요? 근데 욕심이 많네. 하여튼 준비는 해놓긴 해놨는데 네. 너무 과식은 하지 말아요. 맛볼 게 또 있어요? 그래요. 그래. 이쪽이에요?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감도는 3월의 꽃, 펜지로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김치도 보이는 것 같고 전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요리예요? 이쪽 거는 피자. 요거는 이제 비빔밥에 넣고 꽃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샐러드, 겉절이죠. 우리나라 겉절이. 요거는 까나페. 형형색색의 펜지꽃을 가득 넣고 골고루 비벼주면 꽃처럼 순수한 매력이 느껴지는 꽃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어느 정도 비벼졌어요. 먹음직스럽게 잘 비벼졌는데 한번 맛을 볼게요. 네. 보들보들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먼저 씹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좀 은은하게 그 꽃 풀잎 향이 나요. 또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도 있다고 하니까 비타민도 많고. 얇은 피자 도우에 갖은 채소와 치즈 그리고 신선한 꽃을 듬뿍 올린 피자는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하는 이색 요리죠.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꽃과 허브를 올린 카나페까지 싱그러운 자연의 재료들의 입맛이 되살아나는데요. 디저트. 그쵸. 밥배 따로 있고 디저트 배 따로 있잖아요. 왠지 꽃이 올라가니까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허브들이 향이 너무 강해서 요리하고 이렇게 같이 맞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데 요 레몬밤은 먹기도 좋고. 그동안에는 꽃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눈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맛있게 푸짐하게 요리로 먹어보니까 기분 전환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네, 고마워요. 잘 먹어줘서. 네. 자, 그럼 이 향긋한 기분 그대로 이어서 다음으로 떠나볼까요? 꽃향기 한껏 즐겼으니 이제 숲으로 떠나볼까요? 자연과 벗하며 봄을 즐길 수 있는 곳, 공주 산림휴양마을에 자리한 금악 생태공원입니다. 저수지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주미산의 풍경에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인데요. 이 고요하고 잔잔한 분위기 때문에 걷다 보면 이 바람소리, 물소리까지 들리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죠? 아, 이럴 땐 척척박사 이박사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박사가 알려줄게요. 금악 생태공원은 공주 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생태공원인데요. 오랫동안 공주 시민의 수원지 역할을 했던 금악동 주미산 계곡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답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휴식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금악 생태공원의 취수탑 저수지 아래에는 별도의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요. 이곳엔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하기 위한 인공 정화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방지해주고 생태계 보존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연 교육과 생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죠. 아, 고마워요, 이 박사. 봄바람 따라 춤추는 물결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걷다 보면 곳곳에 걸린 시화 작품들이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마음의 소리를 자연에 담아낸 시인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저는 이 꽃이라는 시가 마음에 드네요. 꽃을 보고 느끼면서 가슴에 넣어보세요. 비로소 꽃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요. 그래야 산의 의미와 참다운 사랑을 맞을 수 있지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공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면서 보낸 하루가 저한테는 행복인데요. 여러분도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공주로 놀러 오세요.
여행의 즐거움은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풍경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곤 하죠. 사시사철 저마다의 개성을 내보이는 자연 속에서 오늘도 작지만 큰 행복을 느껴봅니다. 앞부분에 좀 상큼한 걸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냥 입에 침이 지금 가득 고였는데 이 꽃은 뭐 기념일에 이게 네. 주고받는 선물인 줄만 알았는데 와 이게 저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로도 사용되는군요. 네. 펜지 네. 한 상을 드셨잖아요. 뭐 비빔밥에 피자에 피자까지. 뭐 또 어우 그 얼마나 맛있었을까? 예, 저도 좀 얼마나 먹어보고 정말 싶어요. 많이 맛있었어요. 또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이 꽃의 식감은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이라서 한 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는데요. 또 꽃과 갖가지 채소를 올린 그 피자는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또 붉은색 알록달록 차려진 그 꽃음식 한 상이 정말 눈도 화사하게 그러게요. 만들어지고요. 네.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그 식용꽃은 약 20여 종 정도가 되는데요. 뇌질환을 막아주는 폴리페놀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채소나 과일보다 10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봄을 한껏 먹는 기분이잖아요. 와. 그리고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소개한 금악 생태공원, 공주 10경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뭐 본 그대로 천천히 네. 좀 산책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금악 생태공원이 자리한 산림 휴양 마을은 현재는 휴장 중이지만 공원에서 산책은 즐길 수가 있는데요. 공주 시내에서도 가깝고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나고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가볍게 산책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 멀리 보는 것이 이제 시야, 이게 네.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탁 트인 곳에 가서 공원 산책하면서 멀리 좀 바라보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그리고 봄을 느끼는 거죠. 좋죠. 자, 공주, 꽃피는 공주 소식 아주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와 이게 소통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네.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쑥쑥 쌓아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아침의 퀴즈 오늘은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활기차게 5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제가 맛봤던 예쁜 꽃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꽃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대표적인 식용꽃 중에 하나로 삼색 제비꽃이라고도 하며 봄에 흰색, 노란색, 자주색의 3가지 색이나 여러 형태의 혼합색 꽃을 피우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진달래, 2번 펜지, 3번 유채꽃. 봄이지만 힌트는 가을 노래로 해드리겠습니다. 오. 가을엔 펜지를 하겠어. 펜지. 편지를 좀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예쁜 꽃, 맛있게 드신 꽃. 네, 그 꽃인데. 네. 정말 그 편지를 쓰고 싶네요. 네. 자, 어떤 꽃일지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펜지입니다. 펜지는 지중해 연안 유럽이 원산지로 5개의 꽃잎이 한 꽃을 이루는데요. 화려한 색의 대표적인 식용꽃으로 꽃차, 샐러드,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펜지는 3월의 꽃으로 또 도로변 화단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이 꽃은 신경 안정 효과와 또 항염 효과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방광염, 또 관절염에도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영국에서는 밸런타인데이 때 이 펜지 꽃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용도가 꽤 많네요. 그러니까요, 예쁘죠. 노화 방지. 내가 먹어야 되겠다, 펜지. 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속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람을 얼르면 비가 온다. 이것도 은혜를 갚는다. 자, 1번 까치, 2번 참새, 3번 제비. 네.
뭐 박 씨를 물어다 주는 은혜 갚은 새로도. 제가 박 씨예요. 네, 그 박 씨 말고 네. 다른 박 씨를 물어다 주는 은혜 갚은 새로도 유명하고요. 네. 무엇보다 제가 어제 저녁에 수제비를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런 문제가 딱 하고 나오네요. 그렇군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매콤한 수제비였나요? 매콤한 수제비요. 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어떤 새일지 정답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제비입니다. 속담 제비가 사람을 얼르면 비가 온다는 제비가 땅을 차고 사람 옆을 스쳐나면 비가 온다는 뜻이며 제비도 은혜를 갚는다는 고전소설 흥부전에서 제비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몰라서야 되겠느냐는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이 제비가 날아온다는 춘분이 바로 내일이에요. 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서 이제 땅이 얼었던 게 다 녹고 농부가 네. 바빠지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빨리 우리가 평범한 늘 함께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버려도 매일 생기는 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음식물 쓰레기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넣는 게 좀 왠지. 찝찝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찝찝하고요. 네네. 저는 좀 게으른 편인데 아무리 게으른 저조차도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좀 바로바로 버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찝찝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냉동실에는 또 다른 음식들을 그러니까요. 보관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넣는 것이 좋을지 자, O일지 X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이 냉동실은 온도가 급속도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낮아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어는 과정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요. 차가운 환경에서는 저온성 세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식중독균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위생상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뭐 네.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하셨다면 악취 때문에 고생하실 수도 있잖아요. 식초를 뿌려서 좀 제거를 하신다든지 또 소주와 물을 좀 섞어서 뿌려주시면 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소주 조금씩 남기셔야겠는데요. 저요? 네. 그래야겠군요.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예, 이경님 MC는 게으르다는 거. 네.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그렇죠. 버린다는 거. 그게 네. 가장 위생에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인가요? 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중 하나로 우리 민족의 한과 얼이 담겨 있으며 오랜 세월 구전된 민요는 무엇일까요? 1번 노동요, 2번 아리랑, 3번 가시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낳네. 아리랑과 스리랑은 아라리가 낳았어요. 아라리가 부모예요. 네. 굉장히 오래된 유머 같네요. 아재의 개그예요. 네, 오래된. 네.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놀라주세요. 아리랑. 자, 민요를 직접 불러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구전으로 전승되며 재창조되어 온 서정적이면서 대중적인 노래 장르인데요. 여러 전통적인 형태로 전해지지만 교향곡이나 현대음악의 형식으로 편곡돼 전해지기도 하고요. 아리랑은 그 가사나 선율 또는 유래 지역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네.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극복해 나갔는데요. 네.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도에 발매됐던 신민요 애국 아리랑의 음원이 오늘이네요. 네. 오늘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긴 아리랑을 부르면서 코로나19도 우리 아리랑의 힘으로 좀 이겨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천재지변이나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국가 비상사태, 2번 IMF 구제 금융사태, 3번 리먼 사태. 배고플 때는 이제 사태가 저 사태 말고 다른 사태도 생각이 나는데 네. 비상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뭐 비상 버튼을 눌러야죠.
비상 상황.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빨리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도 중요하지만 네. 비상 버튼, 네. 비상사태. 또 아까 우리 이윤주 리포터가 저에게는 비상사태였잖아요. 아까 음악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비상사태가 정말 있었죠. 우리에게는 비상사태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답,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 무엇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란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는 대규모 천재지변이 발생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침엔 퀴즈에 참여해주신 아침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윤주 리포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네.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벌써 2달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위생과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소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구와 경북 환자가 5,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슴 졸일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지금 너무 없고 이용 승객분들이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옆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갑갑하고 깜깜한 긴 터널 속.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들의 일상 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구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500년 만에 처음으로 휴장에 들어갔었는데요. 휴장 기간 동안 꼼꼼한 방역을 거쳐 지난 2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들과 상인들을 위해서 방역을 2월 18일부터 4차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군인들이 또 지원을 해줘서 군인들과 저희 상인들이 같이 우리 자체적으로 4번을 다 했습니다. 재개장을 했지만 상당수의 점포들은 문을 닫은 상황. 여기에 손님들 발걸음마저 줄었습니다. 40~50%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매상도 완전 90% 이상 사실상 손실이 갔습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지난 화재 사고 때까지 수많은 난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냈던 서문시장.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막 밀려다니듯이 활기차고 막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도 문이 닫고 사실 상인들도 굉장히 걱정돼요. 마음 아프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루 문 닫으면 하루 굶어야 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해온 상인들은 손 쓸 새 없이 덮쳐온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형편없습니다. 형편없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죽은 시장이라고 마찬가지고요. 보시다시피 골목에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IMF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지나갔는데 이거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걱정스럽죠. 하지만 재개장을 하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다시 찾아올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와봤자 차비도 못 팔고 가는데 그냥 정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소상인들한테 상품권이라든지 대출권 같은 걸 이렇게 해준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걸 전혀 피부로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서문시장이 소독 철두철미하고 상인들도 손소독 깨끗이 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필요하시면은 서문시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에 없던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도심을 움직이는 우리의 이웃들. 기사님 좀 내려주십시오. 바로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직원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 손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전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는 버스에 매일 방역 작업을 합니다. 오전, 오후, 야간에 걸쳐 각 4시간씩 98대를 방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시설. 이곳 회차지에서 매일 2번, 그리고 회차지로 올 수 없는 차량을 위한 출장 방역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방역에 매달립니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 이용 승객분들이 평균 대비 한 5분의 1로 줄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전 운행을 마치고 오후 운행 교대 시간. 출발을 앞두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챙겨갑니다. 단단히 무장한 후 오후 운행에 나선 버스. 급행 2번 윤상우 기사를 따라가 봤는데요.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감염이 될까 봐 신경도 많이 쓰는 편이고, 예전에는 손님들한테 인사를 하면 정겹게 받아주셨는데 지금은 인사를 하면 말쓰기를 조금 꺼려 하시는 편입니다. 가창에서 시작해 대구 중심가와 주요 시설을 지나는 급행 2번. 원래는 승객 이용이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승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늦게 타다 보면 명차밖에 안 타요. 사람이 없어요. 대중교통 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2차도 그렇고 대중교통마다 이렇게 방역을 했다는 메시지도 있고 손소독제도 다 부치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타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더욱 그리워지는 평범한 일상. 그 일상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윤상호 기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손님들이 시민의 발입니다. 그거 한다고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기고, 저희들이 있어야지 손님들도 어디든 다닐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막심한 책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의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바빴던 일상은 사라졌지만 지금의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조기현 씨. 그의 하루는 도시락을 챙기면서 시작됩니다.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그 거리의 노숙인들인데 드릴 저녁 식사입니다. 한 40인분쯤 돼요. 이때까지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무료급식 했던 데가 일제히 무료급식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지하도에서 대구역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도시락 나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를 따라 들어간 사무실. 못 공기는 교육과 함께 지역민의 자활을 도와주는 건설협동조합입니다. 마을 기업으로 설립해 조기현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인데 저희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 수업도 못하고 평소 같으면 박짝박짝 떼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은 교육을 좀 주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의 수입이 제로지요. 힘든 상황에서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찾아낸 조기현 대표.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순간 그의 절박한 마음은 거리의 이웃들에게 향했습니다. 어디 나눔을 한다는 게 좀 기뻐야 되는데 이 큰 기쁜 마음은 아니고 좀 무겁고 그래요. 지난 2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나눠주기 시작한 도시락. 지금은 시내로 자리를 옮겨 매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 갈 곳을 잃어버린 노숙자들. 그들에게 조기현 대표의 도시락은 단비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까지 필요한 물품들을 좀 더 챙깁니다.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잠깐 되어서 같이 도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측면은 되게 좋지만 이 밥을 기다리신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인데 덜 미안합니다. 다 함께 힘든 시기에 더 힘든 이들을 위해 나선 그들.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봅니다.
어디 이제 날씨가 추운데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예. 그래요. 내일 더 맛있게 올게요. 예. 소식이 들은 대구 마을기업연합회와 여러 마을기업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제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치지 말고 하라고 응원도 하시고 또 작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계속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그분들 믿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시간은 새로운 계절을 데려왔지만 일상을 잃은 우리는 아직 2월 18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웃들의 힘이 모여 이겨내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죠. 오늘도 치열한 일상을 버텨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건넵니다. 이 서문시장 하면 네. 자그마치 50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뭐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대표적인 명소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방역을 열심히 해주셨고 네. 이제 문을 연다 그러잖아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도시락 봉사를 해주시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네. 보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이죠. 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몸 건강은 물론이고 네. 마음 건강까지 잃을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블루. 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네. 맞습니다. 혹시나 감염병에 걸리진 않을까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을 계속 느끼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이럴 때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치유 정원을 꾸미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원에서 인생을 배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온 화순의 치유정원. 이 안에서 행복을 가꿔가는 꽃 부부를 만나봅니다. 무등산을 울타리 삼고 기름진 땅을 터전으로 삼는 주도 마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금방 크겠다. 콜라비. 콜라비. 그 이파리도 따야 되겠다. 흙을 만지며 산 지 어느덧 20년. 부부는 약 4,700평의 땅에 야생화와 나무를 심으며 정원으로 가꿔왔는데요. 이 아름다운 정원이 처음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벌써 20년 전인데요. 그야말로 걷기도 힘든 가시밭길이었어요. 오지 중에 오지였었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이 정원이 되기까지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오지의 꽃을 피워내 이들은 꽃 부부로 불리는데요. 처음엔 그저 좋아서 한 이 일이 지극한 정성으로 전라남도 제9호 민간정원으로까지 지정됐습니다. 부부는 왜 정원을 만들게 됐을까요?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좀 힐링할 수 있도록, 특히 장애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와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 치유정원입니다. 특수교육에 평생을 몸담았던 부부. 장애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정원을 만든 건데요. 자연은 가장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1998년부터 손수 이곳을 가꿨습니다. 꽃 부부는 보다 좋은 정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다 진짜 이거 운 나오는 게 너무 좋다. 아우, 좋아라. 아침 이슬 머금은 싱싱한 채소들. 오늘은 이 채소로 건강한 한 끼를 차려보려 합니다. 농약을 하지 않고 직접 기른 거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꽃부부답게 식사도 같이 준비하는데요. 자, 이제 아침 식사를 즐겨볼까요? 맛있어 이거. 싱싱하니 아주 먹음직스럽네. 봄이 바로 우리 입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자연에서 얻은 귀한 보물, 입안 가득 행복해집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부부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함께 책을 읽는 겁니다. 같은 걸 보고 느끼며 행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치유정원을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느낌들을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리스 시대에는 3대 학교가 있었어요. 에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가든스쿨을 만들어요.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면서 그리고 행복한 그런 곳이 바로 이제 가든스쿨입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자주 읽는 책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느릿느릿 흘러가는 정원에서의 삶입니다. 꽃부부는 자신들이 가꾸는 정원 허브뜨락이 보다 좋은 공간이 되게 늘 노력합니다. 오늘은 풀 좀 내야 되거든요. 봄마중 하느라 한창 바쁜 요즘이네요. 땅에도 마음에도 봄내음이 물씬이고요. 여기 올라오는 거 봐.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를 보고 있으면 즐거움이니까는.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 행복이 절로 따라옵니다. 정원에 손님이 왔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고 모처럼 시간이 나서 맘 먹고 구경 왔습니다. 뭐 바닥에 널려 있는 약초, 또 그 자연 환경, 맑은 공기, 뭐 이것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봄보 배추잖아요. 이게 진짜 좋을 거예요. 봄보 배추예요? 예, 이게 봄보 배추예요. 이게 폐에 아주 기관이 천식에 네,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너무 황송합니다. 예, 이게 진짜 보물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올게. 손님을 보내고 다시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또 반가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왔어요. 네, 수고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심으세요? 오늘은 여기 담배상추를 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상추 심는 거 보고 한번 심어보고 그래가지고 힐링을 좀 하세요. 텃밭 정원에 심을 씨앗입니다. 거친 땅을 일구고 다듬으며 봄을 심어봅니다. 잘 자라거라. 정원에 온 김에 손을 보태봅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암 수술을 했는데 그때 언니를 같은 병동에서 만난 거예요. 언니도 암 수술하시고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준다는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암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약간의 상처들이 있는 분들도 오시고 좋은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힐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톡톡 봄망울이 터졌습니다. 정원엔 싸목싸목 걸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산책로가 있는데요. 에피쿠스 식이 뭔지 알아? 생각하는 요 호통배기를 돼 있고. 아, 이쁘다. 여기는 좀 아까 밑에 거보다 좀 크다. 아, 이쁘다. 봄은 뭐니 해도 꽃들이 주인공. 이 소담스레 핀 꽃들을 보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김대중 컨벤션에서 제1회 꽃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꽃 축제를 보고
며칠 있다 다시 가보니까 다시 보고 싶어서 갔더니 이 수선화 구근을 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일부를 얻어 갖고 와가지고 심기 시작했어요. 꽃을 보니 노래도 절로 나오네요.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끝없는 고독의 위를 나르는 애달픈 마음 또한 사랑과 치유가 어우러진 정원. 철 따라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아름다운 자연의 순리를 보여줍니다. 부부 역시 정원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치유 정원은 마음을 놓는 곳이다. 치유 정원이라고 해서 어떤 큰 기대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와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곳, 그냥 모든 것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함께 어울려 사는 정원 같은 삶을 꿈꾸는 꽃부부.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이해하면서 조화를 이룰 적에 우리 사회도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스한 봄을 담은 화순의 꽃부부. 이들의 정원이 더 아름답게 빛나길 바라봅니다.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도 네. 이은주 리포터가 봄꽃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네. 아, 이 부부가 20년 넘게 가꾼 정원. 네. 야, 생각만 해도 참 가보고 싶은데 이 수선화하고 노란색의 네. 그 동백꽃 빨갛게 그 길을 걷기만 해도 그분들의 바람처럼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 부부가 열심히 정원을 가꾸시는 이유가 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그럼요. 하니까 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름다운 꽃 예쁘게 피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지역의 날씨 알아봐야 되죠? 네. 예.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태풍급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는 맑아지겠습니다.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전날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점차 서쪽 지역부터 유입되겠는데요. 낮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도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차츰 나아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충남 내륙은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천안 13도, 세종 12도, 대전 13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3m 안팎으로 높게 일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바람이 잦아들겠고 이후 당분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침 가족,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네.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알찬 하루 보내기였습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304번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걱정만 하다. 요즘 미술의 세계에 푹 빠졌답니다. 우와. 매일 화가가 된 기분으로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해바라기 너무 잘 그리셨네요. 우와. 나중에 이제 전시회 하시고 작품전 그러니까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내시는 분이네요. 네.
9928번님, 저는 매일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요. 그동안 미뤘던 책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햇빛 좋은 오후에 갑천변을 걸으니 마음속까지 상쾌해졌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씩 좀 네. 산책을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네. 실내에서 나갔다라는 것만 해도 이 콧바람 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갑천에 또 예쁜 새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503번님, 주로 아이들과 이것저것 하면서 보내게 되는 저의 하루. 퍼즐 맞추기. 책 읽기, 네. 쿠키 만들기 등 지루하지 않고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어머님의 노력이 아이들에게는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쿠키 만든 거 좀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9801번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하니 형이 늦둥이 동생을 잘 챙겨주네요. 게임도 하고 집을 초토화시키지만 하루하루 재밌게 보내고 있답니다. 야, 형제간의 우애가 더 어머,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 네. 우애가 돈독해지고요. 형이 있으니 그래도 어머님이 네. 조금 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초토화된 집은 좀 치우는 것도 숙제로 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돼요. 아유 너무 이쁘다. 아유 애기 예뻐요. 네. 애기 사진 이후에 꽃이네요. 네. 3339번님. 꽃을 좋아하는 저는 꽃을 보러 근처에 산책을 갔다 온답니다. 양지 바른 곳은 벌써부터 목련과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하루빨리 마음 편하게 꽃 구경하고 싶네요. 그렇죠. 하시는데. 마음 편하게 좀 다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어제도 저 퇴근하면서 보니까 목련 너무 이쁘게 폈고 네. 개나리까지. 노란색에 하얀색에 분홍색에 그러니까요. 빨리 산책을 다녀오고 꽃 편하게 꽃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0587번님, 요즘 텃밭 농사에 푹 빠져 산답니다. 네.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네. 농사 지은 쪽파로 우리 부부가 함께 해물파전도 야, 만들어 먹고 맛있겠네요. 대화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와. 이 시기에 네. 부부들이 더 가까워지는 분도 계시고 조금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싸우는 분들 계시다 그러는데 네. 이 방법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텃밭에 농사 져서 그 쪽파로. 더 맛있겠죠? 한번 저 옆에 혹시 막걸리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0795번님, 계약이 연기되면서 매일 아이들과 요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어제는 맛있는 카스테라도 만들었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햇볕이 좋은 날엔 잠깐 나가서 사회적 거리 두면서 운동을 합니다. 마스크 잘 쓰셨네요. 아이들에게 네. 햇볕을 쐬줘야 비타민 D가 흡수가 돼서 네. 면역에도 도움 된다고 그러는데 앞에 카스테라 만들 줄 아세요? 아니요. 저 집에 가서 배워오세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방법이세요. 요리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음식의 소중함도 알고 네. 아주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8637번님. 어제는 오랜만에 걸어서 출근하면서 따스한 햇살과 개나리꽃도 만났습니다. 네. 앞으로 2주나 더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석고 방향제 만들기 재료를 구매했어요. 잘하셨네. 네, 우리 아이들 향기 좋은 방향제 만들며 힐링하길 바라봅니다. 네, 요즘에 저 석고방향제, 디퓨저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본인들이 원하는 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아이들한테 가치가 높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참 네. 오늘도 풍성한 사진 사연 많이 만나봤는데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천안 지역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2018년에 문을 연 화이트블록 천안창작촌엔 다양한 색깔로 천안 지역 예술 문화를 만들어가는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는데요. 작품 세계와 전시회까지 내일 만나보시죠. 네, 내일 건강톡톡 네. 시간이 마련돼 있잖아요. 건강톡톡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이 황사, 미세먼지, 코로나 때문에 이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이 황사 미세먼지가 3월에 좀 많이 집중되면서 여러분들 눈 건강 챙기셔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눈물이 부족해서 눈이 좀 뻑뻑하다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심하면 이물감까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건강톡톡 시간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시설 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내시고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